자,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고 정신 차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지금 이제 단락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가볍게 두 갈씩 패턴으로 네 문제 풀어봤고요. 그지? 정신 차려!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아까부터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다시. 오늘 들어가는 건 도입부 주제 전개 방식인데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반부부터 바로 주제문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수능 나왔던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엔 좀 더 포괄적인 이제 도입부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 박스에 있는 말을 가볍게 도식화 시켜주면 이제 이런 거죠. 보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인트로라는 게 먼저 나오는 건데 이게 니네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인트로하고 제너럴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도입부적인 내용하고 뭔가 포괄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구체적인 거. 근데 이 초반에 나온 이 인트로를 주제로 착각하게 되면 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보시면 예, 체크해 주세요. 인트로 같은 경우는 좀 too general, 읽어보면 우주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지구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주제야? 아니잖아. 다만 이것만 알 수 있지. 소재. 이 글의 소재가 뭐야? 동물.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절대 뒷받침하는 게 안 나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입부가 나오고 나서 뒤에 나오는 얘가 주제라면 여기에 대해서 뒤에 뭐가 이어지는 거야? 뒷받침하는 스페시픽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삼을 건 이거야. 첫 한두 문장을 읽고 그게 주제인지 도입부인지 구별하는 연습을 하면서 주제라면 뒤에서 뭐가 나온다고? 뒷받침하는 거. 알겠습니까? 되니? 물론 오늘 풀 문제가 전부 다 도입부 주제 전개 방식이긴 한데 일단 객관적으로 읽고 판단해 보자고요. 됐죠?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 푸는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난이도 좀 쉬운 문제들입니다. 알겠니? 네. 패턴 정리를 해보자고. 알겠어? 시작할게. 첫 문장. 일단 작곡가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물어봤는데 글의 구성을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정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작곡가들은 그럼 소재가 뭐야? 작곡가죠. 눈에 힘줘? 왜 이렇게 멍하지 오늘? 작곡가들은 describe their private world까지는 번역되지? 자신의 개인적인 세상을 뭐 한대? describe. 묘사를 한대요. 뭘 통해서? through the use of sound. 뭘 이용해서? 소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작곡가들은 소리를 이용해서 작곡을 합니다. 우와, 몰랐지? 작곡가들이 작곡한대. 소리를 이용해서. 우와. 엄청난 내용이니? 아니잖아. 아니 작곡가들이 작곡한다는 얘기가 음악을 이용해서 작곡한다는 얘기가 뭐 엄청난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얘기로 출발하는 것도 도입부라고요. 보통 이러면 쓰던데. 다시 한번 어떤 내용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로 출발하는 것도 도입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생각하면 돼. 어쩌라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소재만 알 수 있지. 이 글이 작곡에 관련된 글이란 거. 됐어? 됐어? 간다. making, 근데 만드는데요. 그러한 묘사를 어떻게 만든대? 단단하고 구체적으로 만든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수가 떴다. 체크하세요. Not just but also. 기억납니까? 우리는 not only but also 구문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쪽에다 가볍게 정리 좀 한번 해볼까? 선생님 이제 문장 독해 강의에서 다 정리들을 해왔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앞에 좀 볼까요? 이 기본 패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좀 얘기해보자. 시작.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게 기본적인 뜻입니다. 맞지? 근데 이때 왜 only라고 고정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only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면 다 가능한 거지. only 대신에 책에 있는 것처럼 뭐도 가능하고 not just, 그러니까 단지 A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 그리고 only와 또 유사한 뜻을 가진 표현이 merel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부 다 뜻이 뭐라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리고 논리적으로 당연히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강조하는 거 뭐야? B를 강조하는 거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알겠지? 가볍게 체크 좀 해놓고요. 바로 체크해놓고 가. 그래서 여기서도 첫 문장에서부터 두 번째 문장이 정확히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됐니? 그래서 not only만 알고 있지 말고 not just나 not merely도 알고 계시라. 자, 체크됐으면 바로 갑니다. 그럼 봐. 이미 내가 사실 체크를 해놔 버렸지만 이러한 이 묘사, 작곡하는 것을
더 구체적이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뭐가 아니라 inspiration, 영감이 아니라 빠바바밤 하고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라고요. 알겠지? 뭐가 필요하대?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하나 더 얘들아. 고개 들어봐.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봐. 작곡하는데 기술이 중요해? 영감이 중요해? 상식적인 선에서는. 영감이지. 그렇지. 근데 이건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즉 어떤 인포메이션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야? 뉴 인포메이션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뉴 인포메이션 언제나 주제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자체가 벌써 어떤 냄새가 슬슬 풍기는 거야. 주제의 냄새가 풀리는 거야. 물론 맞아요. 여기만 읽어도 답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면 양아치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뒷받침하는지 늘 확인하세요. 알겠지? 다음 문장을 봤더니 그 다음 문장에 내가 미리 좀 체크를 해놨어요. 봐봐. 체크해주세요. 내가 저기다 왜 체크했을지 너도 한번 체크하면서 생각해봐. 제이슨 여기다 왜 체크했을까? You need to, you also need to, you need to, 블라블라블라. 혹시 뭐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앞에 2강 수업 잘 들었으면 기억이 나길 바랍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뭐에 강력한 증거야? 이 부분이 뭐 되고 있다? 네, 조심해 주세요. 조심해 주라니까 또 흔들리네요. 뭐에 강력한 증거다? 열거의 강력한 증거예요. 알겠지? 다시 한번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이 부분이 뭐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요? 열거되고 있다. 예시가 열거되고 있는 거야. 뒷받침하고 있는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난 더 안 읽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선택지 가보자. 물론 거듭 얘기하지만 문제 자체는 쉬웠다고 어려웠다고? 쉬웠어. 정답률 90% 넘는 문제들이야. 근데 주제문 찾고 나서 푸니까 어때? 주제문 그대로 번역한 게가 있지. 그지? 매력적인 오답도 없죠.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죠. 근데 정답은 5번인데 거기 들어봐. 3번 선택지 은근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항상 이렇게 old information과 new information이 들어있는 글에서는 오답을 old information 내용을 꼭 오답으로 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가 중요하다는 게 상식적인 내용이었어? 영감이 중요하다는 게 상식적인 내용이었잖아. 그런 거 꼭 오답으로 집어넣으니까 주의하도록. 매력적인 오답은 전혀 없었고. 됐어? 도입부 주제 전개 방식이 뭔지 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 대충 감은 옵니까? 가보자. 6번째 6번 문제. 별표 좀 쳐놓으세요. 6번 문제는 별표. 어려워서 별표는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패턴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주의하셔야 될 패턴이에요. 첫 문장을 보면 우리가 앞에 또 강의에서 배워왔던 게 나와요. 첫 문장에 보면 이 부분이요. 형광펜 쳐봐. 그 책상을 좀 뒤로 한 칸, 예, 이 책상을 뒤로 한 칸 띄워주세요. 네. 옆에 책상을 한 칸 뒤로 띄워달라고요. 네, 자꾸 흔들리죠. 다시 갑니다. 일단 단어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자. 얘들아, 비즈니스 그럼 너희 또 뭐만 떠오르니? 사업. 그렇지, 뭐 나오네요. 사업이란 뜻도 있지만 기업이란 뜻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렇게 복수 형태로 나올 때요. 그 느낌이 다르지. 사업은 이게 아니라 뭐 기업은 이렇게요. 비즈니스에 복수 형태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있다? 기업이란 뜻이 있다. 하나 더 또 알고 있는 표현이 있잖아. 내 일이란 뜻이 있지. 예를 들어서 누가 더 귀찮게 하면 네 일 아니거든. 그 영어로 뭐라 그래? It's not your business. 그럼 너의 사업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 일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그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기업들은 여러 고용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왜 형광펜 쳤는지 감 옵니까? 잠깐 여기 좀 보자. 선생님이 앞에서 이 강에서 이제 정리했던 건데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여러 뭐뭐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열거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지? 다시 한번 뭘 암시한다? 열거를 암시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어떤 복수 형태의 명사들이요. 이걸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더라. 명사인데 S가 붙었으니까 어떤 형태? 복수 형태의 명사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던 건 이거지.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 보세요. 열거를 암시했다고 해서 즉 여러 뭐뭐들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제야? 열거가 암시되고 나서 뒤에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세부 사항들이 적어도 몇 가지 이상, 두세 가지 이상 이렇게 열거가 돼야 앞에 열거 암시했던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제이쌤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다.
없냐? 뭐 하여튼 뭐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면 제이스미의 장점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지. 됐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열거를 암시해 놓고 힘이 넘치죠. 어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 놓고 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이스미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부드러운 중저음은 이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만 하게 되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제이스미의 여러 가지 장점이 아니라 나의 부드러운 중저음이 되는 거지. 그리고 웃어주는 친구들이 그나마 나는데 너 웃으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즉 열거를 암시해 놓고 열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거꾸로 열거를 암시했던 얘는 도입부가 돼버리지.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조금만 이따 쓰고요. 여기 다시 봐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여러 고용 과정 처리 절차들이 있대. 그럼 이게 주제가 되려면 적어도 몇 개 이상해? 두세 개 이상해. 기업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면접을 통해서 뽑는다. 뭐 회사 내 자체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 뭐 SAT라든지 그 삼성 사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봐가지고 보게 한다든지, 아니 뭐 친인척을 채용한다거나 경력직을 채용한다거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열거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라고. 이해됐어?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한 기업이 has open position 공석 빈자리니까 공석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attempt to fill them 그걸 채우려고 할 때마다. 근데 뭐로 채워? 그걸 현재 직원으로 채우려 할 때마다 그 회사는 implementing 시행하고 있는 거래요. 단어 몰랐으면 외워라. 뭘 시행하고 있는 거래? 정책. 무슨 정책? 승진인데 from within 어디로부터의 승진이래? 내부로부터 승진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래. 그럼 고개 들어봐 얘들아. 여러 고용 절차 중에서 하나가 나온 거지. 뭐? 내부자 승진.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예측한 것 가운데서 하나는 나온 거야.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 접근법은 이래요 얘들아. 열거가 되니 방금 내부자 승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니? 내부자 승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지. 맞아, 읽어볼게. 이 접근법은 여기서 열거를 다시 암시했죠. 형광펜. 여러 몇몇 추천할 만한 것들이 있대요. 첫째로 이러하고 둘째로 또 이러하대요. 또 다른 실질적인 이유는 이러하대요. 그러면 이걸 전체 초반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고용 과정을 쭉 열거시킨 게 아니라, 다시 이쪽 좀 보자. 다양한 고용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열거시킨 게 아니라 다양한 고용 과정이 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무슨 얘기만 한 거야? 내부자 승진 얘기만 한 거지. 그런 다음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졌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해되니? 글의 구조? 되니?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초반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뭐로 주제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내부자 승진. 다시 위로 올라와서 넘겨주세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하, 첫 번째 문장 다음에 있던 이 문장 체크해 주세요. 형광펜. 두 번째 문장. 여기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라고요. 즉 내부자로부터 승진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거. 되니? 그럼 이걸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결국 뒷받침하는 문장이야. 다시 한번. 얘가 주제라는 걸 판단하는 데 가장 힘을 준 게 뭐라고? 뒷받침했던, 첫째로 둘째로 했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럼 선택지가 보면 매력적인 오답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5번이죠. 5번인데 내가 출제자였으면 매력적인 오답을 뭘 만들었을까? 직원을 고용하는 다양한 방법. 이걸 선택지로 집어넣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도입부의 내용을 주제로 선택지로 넣으면 도입부를 주제로 착각한 친구들은 망하기 좋다고요. 근데 이 출제위원이 착했나 봐. 나머지 선택지에 본문이 잘 안 나온 얘기들이었어요. 알겠지? 됐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 나서 필기 좀 해놓고 하자. 열거가 암시됐을 때, 다시 한번 뭐가 암시됐을 때? 열거가 암시됐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제문 이러지 마시라고요. 열거가 암시되고 그게 주제가 되려면 뒤에 구체적인 열거사항이 두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열거사항 중에
한 가지 얘기만 쭉 할 수 있다. 그럼 그 뒤에 나온 걔가 주제가 된다. 됐지? 자, 필기 해놓고 가자. 네, 그래서 6번 문제까지 좀 풀어봤고 이제 뒷페이지 좀 넘겨보자. 이제 syntax and structure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syntax, 선생님 과제 내줄 때 문제만 딸랑딸랑 풀어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syntax 잡아놓은 거 있으면 너도 다시 한번 정독해봐. 알겠지? 지금 이 두 부분에 굵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얘기예요. 주어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다음에? 주어 다음에 관계사가 끼면 수식어가 너무 이게 너무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두 번째 동사를 진짜 동사로 잡고요. 일단 수식어 빼고 주어 동사를 먼저 번역하시라고요.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뭐가 과하게 길면? 수식어가 과하게 길면 번역을 하는데 막 산으로 너무 막 산으로 가. 그럼 몇 번째 동사가 일반적으로 진짜 동사니까 두 번째 관계사가 꼈을 때는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니까 수식어는 잠깐 빼고 주어 동사 먼저 번역하고 수식어는 두 번째로 번역할 거. 준비됐니? 그럼 봐. 한 어린 composer 작곡가는 will dry up very fast인데 dry up을 또 몰라요. up은 위로란 뜻 말고도 완전이란 뜻이 있어요. up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완전히. 하나 알아둬라. 니네가 앞으로 up 들어간 수고를 외울 때 위로란 말이 이상하면 완전이라고 빨리 번역하세요. 그럼 dry up은 뭐라고 이해하면 돼? 말라 비틀어지다 고갈되다 이 뜻이에요. 얘들아 카메라 가까이 들이대는 거 뭐라 그러니? 안 해봤어? 카메라 가까이 들이대는 거 뭐라 그래? 클로즈업. 그럼 위로 들이대는 게 아니잖아, 그지? 클로즈업 하게 되면 카메라를 완전히 대는 거죠. 시간 다 되면 뭐라고 돼? 타임 오버라고도 하지만 타임스 업이라고도 하는 거지. 알겠지? 알아둬라. 그럼 고개 들어봐. 뭐 하는 작곡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놈의 자식이 곧 고갈돼 버릴 거래. 매우 빨리. 그럼 이 중간에 낀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것도 빨리 캐치가 되네. 그럼 다시 어떤 작곡가냐? takes a shortcut. 뭘 가? shortcut. 중간에 자르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름길이요. 지름길을 가는 어디에서? 이 기술적인 훈련에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기요. 이해되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제 문장 독해 강의를 안 듣고 문제풀이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영어도 똑같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똑같아요. 알겠어?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기본기가에서 이 지름길을 가버린 그런 젊은 작곡가들이요. 성급하여. 뭘 성급해? 뭐 하고자? Play the role of composer. 작곡가의 역할을 하고자 너무나 rush, 성급해서 기술적인 훈련에 있어서 지름길을 취한 어린 작곡가는 곧 뭐 할 것이다? 고갈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될 테니까 수식어는 잠깐 빼고 뭐부터 먼저 번역하시는 것도 괜찮다. 주어, 동사부터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다.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자, 이거 별표 좀 쳐놓으십시오. 사실 강의 기획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밑에 보면 지금 어법 문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 정도 어법 문제는 요즘 인기가 좀 시들해졌지만 탭스 정도에 나오는 어법입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는 어법이야. 근데 아라는 두자. 언제 또 하겠어? 그지? 한번 아라는 두자. 거기 좀 들어보세요. 전혀 감이 안 오는 게 which는 관계 대명사고 from which는 관계 부사라고 알고 있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잘 알고 있는 거야. 잘 배운 거고요. 나한테. 그래서 which는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고 그지? from which는 관계 부사니까 뒤에 어떤 문장이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문장은 개뿔 그냥 to가 나왔어.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켜 드리고자 문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책에 없는 거 좀 할게요. 앞에 보세요. 일단 책에 없는 거 하는데 책을 열심히 보면 어떡해. 앞에 보시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사 which만 뒤에 to를 쓸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과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 이 문장 다 번역되죠. 번역 한번 해보자. About a house. 나는 집을 샀다. 어떤 집을 샀대? I would live in. 내가 살 그런 집을 샀대요. 방금 한 번역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 나는 집을 샀는데 내가 살 집을 샀대. 우리 이런 말 하니? 우리 평소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해? 여기서 쓸데없는 정보가 반복되는 거 느껴지지? 어떤 쓸데없는 정보가 반복되니?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사는 거 아는데.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바꾸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어떻게? 짧고 간결하게. 그래서 마치 중학교 때 배웠던, 물론 여러분 그때 이제 어두운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기억이 없죠. 그지? 까맣고 그냥.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사구문 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잘 봐.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관계사를 지우는 거야.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생략한다고. 이해됐어? 그 다음 주어 반복되지. 뭐하러 주어를 두 번 써? 한 번만 써도 알잖아. 나는 말할 필요 없지. 그럼 이건 생략하고. 그럼 동사 부분이 남았는데 동사 부분을 연결할 때 또 하나 쓸 때 붙여 쓰는 게 뭐라고? to라고요. 다시 한번 동사를 하나 또 붙였을 때 붙여 쓰는 게 뭐라고요? to라고 해서 이 문장을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복합 쓰는 게 이거야. 이렇게요. 네, 어디로 가니? 잠깐 이거부터 보여주세요. 봐, which 지우고 I 지우고 이 부분을 뭐로 바꾼 거야? to로 바꿔서 나는 집을 샀다? 뭐 할? 살. 이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걸 한 단계만 이제 응용한 게 우리 오늘 배울 거야. 봐, 두 번째 문장.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차이점이 뭐야? 인의 위치지. 그잖아.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너도 인하고 끝나는 게 보기 싫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인이 관계대명사가 불러서 앞으로 끌어당겨질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 불러서? 관계대명사의 인이 불러서. 되니?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방금 배운 대로 짧고 간결하게 바꿔보자. 됐어? 자, 문맥상 이해되니까 관계대명사 뭐하고? 지우면 안 되죠. 선생님 고향이 어디야? 야, 내 수업 지금 3년 들은 애들 빨리 대답 안 해? 선생님 고향이 어디야? 뭐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목포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뭐 낙지, 뭐 가장 유명한 세발 낙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포에서 세발 낙지 뭐 너한테 사주고 싶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와 서울에 있는 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목포 선생님 세발 낙지 사줄게. 너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KTX 3시간 타고 와가지고 목포 와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선생님 어디세요? 나 서울.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같은 얘기지. 봐봐. 얘 누가 불렀어? 인 누가 불렀냐고. 위치가 불렀지. 그래놓고 지는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돼.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바꿔도 얘는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인 불러왔으니까. 그 다음은 똑같아. 문맥상 주어 같으니까 주어 뭐하고? 생략하고. 이 부분은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사 붙여 쓰는 느낌으로 뭐로 바꾸는 거야? to로.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지. 그럼 최종 결론. 둘 다 똑같아 뜻은. 나는 살 집을 샀다. 나는 살 집을 샀다인데 관계대명사의 전치사가 붙게 됐을 때만 뒤에 뭐가 남는 거야? to가 남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뒤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사를 자유롭게 뭐 한 거고? 생략한 거고. 얘는 전치사 지가 불러왔으니까. 다시 한번 뒤에 있던 전치사를 지가 앞으로 불러왔으니까 여기서 위치는 생략이 안 되고 그대로 남은 거라고. 이해됐어? 두 문장 비교돼? 돼? 그럼 뒷문장 있는 거 네, 넘겨주세요. 그럼 뒤에 있는 거 답 바로 나오죠. 뒤에 to 있으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from each요. 이렇게. 되니? 최종 결론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뒤에 to를 쓸 수 있다는 거. 결론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수능 문제로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그냥 하나 알려드린 거니까 알아는 두시고 이런 문장꼴 보면 괜히 놀라지 말아라. 똑같다 해석 방법은. 알겠지? 그냥 뭐뭐 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 오케이. 자, 넘어가자.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문법 문제. 사실 1번은 거기 들어봐. 넘버의 밑줄이 쳐져 있는 순간 옆에 스르릉 사선 긋고 뭘 묻는지 감 옵니까? The number of. 그렇죠.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고등학생 C기나 고3 C기나 돼가지고 이걸 모르지는 않겠지만 뜻만 확인해 보자. A number of의 뜻이 뭐야? 몇몇이나 여러란 뜻이야. 써놓을래? A number of 뜻이 뭐라고? 몇몇이나 여러. 수능 수준에서 엄청나게 틀리는 건 아닌데 많은은 엄밀히 따지면 많은은 틀린 해석이야. 엄밀히 따지면 A number of는 몇몇이나 여러라고 번역해 주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the number of는 뜻이 뭐야? 무엇의? 수. 그지? 이 정도는 구별이 될 겁니다. 이건 됐어.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몇 가지 추천할 만한 것들이 있대요. 거기 들어봐. 얘들아, 이게 만원이라 그러면 말이 좀 안 되는 게 얘들아, 야 이건 추천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어. 그래놓고 두 개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니? 몇 가지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어라고 해놓고 두 개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니? 몇 가지라고 해야 돼? 많은이라고 해야 돼? 몇 가지라. 나는 학생이 많아. 2명. 병신이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언 엄보로 부는 많은이란 말은 엄밀히는 틀렸다고. 뭐라고 번역하시라고? 몇몇이나
여러라고 번역하시라고. 알겠니? 여기는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죠. 배운 대로 해보자. 바로 앞에 강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어디에 밑줄 쳐져 있니? is라고 하지만 나도 읽을 줄은 아니까.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배운 대로 대답해봐. 동사에 밑줄이 그어졌으면 몇 가지 확인해야 돼? 4가지. 시작. 구조. 수일치는 함께 쌍으로 보는 거야. 구조와 수일치. 알겠지? 주어 동사 잡는 거니까. 그 다음 시제.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 가지고는 많이 안 나옵니다. 알겠지? 하지만 알아는 두시라고. 마지막 4번째.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하는 태. 근데 여기서 어디서 잘못돼 먹었냐. 일단 주어를 봤더니 이 문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봐. 근데 이거 매년 하는 얘기야. 거기 들어봐.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살펴봤더니 this approach에서 주어 나왔지. has하고 동사 나왔지. 동사 또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선생님 여기 컴머 있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배운 거야? 컴머는 문장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쳐. 그냥 말 그대로 컴머야. 알겠니? 동사 또 쓸 수 있는 경우에서는 딱 2가지 뿐이지. 얘기해봐. 뭐? 접속사나 관계사 아니면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뿐이야. 컴머 있다고 동사 또 쓰고 이런 거 아니라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한데 수능에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고. 알겠습니까? 그럼 아주 간단해요.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끝. 근데 왜 빙으로 바뀌는지까지는 몰라도 돼. 그 이제 이것도 분사구문 과정인데 수능에 그 바꾸는 과정은 안 나오니까. 내신 때나 중요하지. 수능에서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구조에서 잘못됐다고요. 근데 딱 보면 어색하지. The first being. 문제는 뭐냐? 거기 들어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야. 선택형으로. 그럼 내 새끼들이 갑자기 원어민이 빙의가 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풉니다. The first is. The first being. The first is. The first being. 이러면서 갑자기 네 입에는 뭐가 익숙하니까. is가 익숙하니까 거기 가지고 망한다고. 배운 대로 풀어. 주어 동사 개수 보고 동사 또 쓸 이유 있나 없나만 확인하시고 동사 또 쓸 이유 없으니까 빙의 답 이렇게요. 알겠지? 됐죠? 오케이. 자, 끄고 갈게요.